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신의 한 수가 듣고 싶은데요. 시장의 얼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베테랑에게 조언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위기의 코스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갔던 것 같은데 분위기 변했다 싶었는데 오늘 또 아닙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보고서 안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어제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정규자까지 플러스였다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현재 순간에는 1조 6천 계약 넘는 매도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수급 상황과 엮여서 지금 상황 너무 차가울지도 모르지만 위원님 냉철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냉철하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우리 증시가 10월의 첫날 급등의 모습, 4분기 첫째 날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밤새 미증시 급등의 모습에도 우리 시장은 오늘 전강 그리고 장중 계속 흘러내리는 참으로 이 난감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항상 장이 마감이 될 때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장 마감 무렵에 동시효과 들어갈 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근데 장이 마감이 되고 나니까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오늘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지금 16,000계약이 넘는 진짜 엄청난 이런 물량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의 모습을 선물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3시 반 이후에 선물은 이제 3시 45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장 마감 무렵에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 매수로 지금 물량이 많이 축소된다. 가령 16,000에서 뭐 12,000이 된다. 이제 이러면은 오늘 지금 급락의 장세가 전개됐지만 내일은 또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마감의 외국인 수급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장 해외 시장의 급등 미증시에서 보면은 전 섹터가 다 오르는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또는 자동차 그리고 포탈이라든지 전자상거래 이런 주식들이 어제는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우리 기대를 했는데 참 지금 난망의 장세가 전개됩니다. 현재 전개되는 시장 흐름을 간단히 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우리 코스피 200 선물의 모습입니다. 이 선물의 모습을 지금 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선물은 오늘 장중 3시간 가까이 하락의 모습, 물론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전개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이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금 선물의 흐름을 봤을 땐 장 마감 무렵까지는 선물이 점진적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하방 경직과 더불어 일봉의 모습을 보면은 이 꼬리를 다는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 시장 동향 봅니다. 지금 보시는 해외 시장의 동향은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에요. 나스닥 시장은 이틀간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0.59% 현재 시간에 지금 조정의 모습인데 뭐 이틀간 급등했으니까 이 정도 조정 우리가 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장중에 이 나스닥 선물의 동향과 더불어 우리 시장도 역시 비슷한 선물의 흐름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전개된 모습을 보면은 중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화면에 보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스권 저점과 고점을 만드는 횡보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장 마감 무렵까지 이 선물의 모습을 보면은 점진적 반전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바닥권을 만들고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저점에서 조금씩 반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시장의 선물, 우리 시장의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 오늘 급락 이런 시장의 롤러코스터 장세
막 흔드는 거잖아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어떤 산이든 7분응선, 8분응선 올라가면은 발을 잘못 찢으면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때문에. 거꾸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도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은 주가 전형적으로 흔드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힘들지만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미래에 전개될 세상, 이런 거 우리 뭐 누구든지 다 추론할 수 있죠. 친환경 그런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촌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업들도 아리백이라고 그래서요, 친환경 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지만 탄소 국경세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장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친환경 관련 기업들이 많이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려운 장에서도 선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의 하나솔루션, 어려운 시장인데 최근에 조정을 깊게 받고 반전이 전개되는 모습, 또 하나솔루션 말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오늘 급락장에서도 이런 친환경 관련 기업들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 외에도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 가령 OCI라든지 이건 바닥을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또는 풍력의 CS윈드, 역시 조정 모습이지만 저점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에서 조정의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제가 기후위기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섹터가 어디예요? 식량 안보 문제는 반드시 대두될 거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요 식량 안보 관련해서 가령 이제 까나리아 이런 부분은 장중에 무려 18%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추후에도 이런 주식들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한일 사료라든지 한일 사료 또는 고려 산업 이런 사료 관련 또는 곡물 관련 이런 기업들은요, 주가도 지금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고,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 식량 안보를 고려한다라면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현재까지 전개된 수급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거래소는 지금 400억대, 코스닥은 2,600억, 그리고 선물은 지금 16,500개야. 무지막지하게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지금 전개되는데, 거래소는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수급 동향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오늘 누가 많이 파는 건가요? 과연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건가? 물론 선물은 오늘 많이 팔지만 선물은 거의 대부분 단기 포지션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대량으로 사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항상 조변석계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충격이 나왔지만 기관이 거래소에 4,800억이 넘는 이런 매도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보다 기관이 이런 파는 모습,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지금 금리를 갖다가 뭐 0.75%포인트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많은 학자나 많은 시장 관계자들, 이런 투자은행의 이제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지금 높죠. 뭐 이거 뻔하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경기 침체 온다.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한 ISM 제조업 지수도 50을 간신히 넘는 이런 모습, 이 경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이 대두됩니다. 미증시 급등의 모습은 뭐예요? 사실은 뭐 변한 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면서 요 환율의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이 환율이 지금 이 화면이 분봉으로 본 건데, 일봉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일주일, 그러니까 한 4거래일 동안 환율이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대래 환율이 안정이 되는데 대래 매도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저는 일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역시 우리 시장은
어제 오늘 롤러코스터의 장세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궁금한 게 지금 양대 지수가 일자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쪽에 유난히 좀 많이 흔들립니다. 지금 1.84% 680선 근방에서 코스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코스닥 쪽에서의 지금 하락폭이 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 기회를 그 사이에 종목 발굴해서 저희가 해도 되는지 이쪽이 좀 궁금하네요, 의원님. 그렇죠. 사실은 이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지니까 약간 코스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맥락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오를 때 또는 내릴 때 변동폭이 큰 것이고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코스닥에서 어떤 기업들을 갖다가 볼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종합지수의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지금 최저점은 아니에요. 최저점은 아니고 조정은 약간 깊지만 바닥을 잘 다지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미래 성장 산업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잉카 이런 부분의 성장을 고려한다라면 통신이 기본이겠죠. 그러면 통신주에서 여러분들 가령 HFR 같은 주식, HFR 저는 이제 이 주식이 오늘도 플러스 200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HFR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한 달 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는 주가가 5G에서 HFR이 가장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5G, HFR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다라고 평가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깨갱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많이 보여요. 또 주가가 오르면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 주식 좋다고 그럽니다. HFR의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 또는 5G에서 한 종목 더 말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변동이 큰 서진 시스템 이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보면은 장 초반에 셌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매도의 모습을 보이는데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 5G 이 외에도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어제 기업 인수권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의 대장 네이버죠. 이 네이버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어제 오늘 급락이 전개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거리를 가거나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이게 스마트폰, 핸드폰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도대체 저는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게임을 하는 건지 영상을 보는지. 근데 뭐냐면 플랫폼의 시대야. 지금 글로벌 시장은 플랫폼의 시대고 네이버나 카카오를 떠나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금 플랫폼의 시대. 그런데 이 회사가 네이버가 어제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미국판 당근마켓 보시 마크라는 이런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떴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들잖아. 근데 왜 자꾸 일을 벌리는 거야? 그래서 주식 용어로는 재무 위험성이 좀 부각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영업을 하나요? 네이버는 국내에서 최고의 포털 업체이지만 해외 쪽에 이런 고객 간의 이런 포털에서는 약간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라인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게 지금 주가가 이틀간 급락의 모습이 보이는 네이버 그리고 얘가 빠지니까 덩달아서 어제 조정받은 카카오 포털의 종목군들은 이제는 너무 좋은 기회이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여서 이 네이버를 갖고 있는 분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많이 나오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급락에 하단에 보면은 거래가 엄청 되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물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걸 누가 사겠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를 여러분 집값이 막 빠집니다. 그런데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집값이 앞으로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그러면은 집을 사나요, 안 사나요?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집값 다 빠졌다고 수요자들이 확 사면 거래가 많이 되는 거죠. 일련의 사람들은 네이버의 단기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로 일련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면서 물량을 던지고 일련의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로 지금 손바뀜이 잘 되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들의 물량이 정리되고 긍정적인 사람의 물량으로 손바뀜이 되는 모습이어서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위축되지 말고 강홀딩 전략이 좋고 또 분할로 매수의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네이버의 가격은 16만 7천 원인데 이런 주식은 단기 투자가 아니죠. 중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죠. 목표치 25만 원, 손절가 15만 원으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메리트에 집중을 해주셨네요. 오늘의 탑픽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질문까지 그에 대한 답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